네, 안녕하세요. 해외 의치학대 전문 판메디랩입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벌써 1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요즘 시기가 또 이제 국내 많은 대입 수험생들, 국내 고등학교 졸업한 대입 수험생들 또 수능도 치르시고 그리고 그 결과도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곧 나올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결과 중에서 또 이제 그 불합격, 한국에 있는 국내 대학의 불합격에 대해서 이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국내 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2학기가 끝났는데 내년도 계속 이 학교에서 계속 머물면서 국내에서 지금 분위기 안 좋은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유학을 떠나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시기죠. 매년 이 시기 때가 12월 달이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해외 유학을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계획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사실 그 국내 12월에 지금 저희 판매디레뿐만 아니라 다른 유학원들도 요즘에 이런 그 해외 유학 설명회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해외 유학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뭐 상위권 대학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에 아니면 마음에 드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서 그 대안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졸업장에 대한 바첼러 학위에 대한 어떤 선택의 이슈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국내에서 좁은 취업도 안 좋고 국내에서 좁은 문에서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한 인재가 되겠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유학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고민한 경우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대부분 이제 유학원에서 보통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유학에 대한 어떤 대상 국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 국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을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전공에 대한 것들, 전공 분야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선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유학원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그 유학원들하고 협약되어 있는 대학이나 뭐 단순한 이제 US 뉴스 월드 리포트 어떤 랭킹, 대학교 랭킹이나 아니면 한국에 잘 알려진 인기 있는 학교들 위주로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콜비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저희 같이 이제 유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잘못돼 있는 잘못 순서를 잘못 선택해서 진행하는 유학의 어떤 설계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판매드랩 저희 설명회에서는 그 해외 유학을 고민하고 결정할 때 어떤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유학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위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하고 같이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분이 여기 제 얼굴 바로 밑에 계신 분인데 저희 판매드립의 전문 컨설턴트로서 이제 콜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콜비 선생님은 국내에서 이미 17년 가까이 이 유학 미국과 영국, 특히 미국의 유학에 대해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고 이미 5, 600명 이상의 많은 학생들을 미국의 명문대, 상위권 대학, 의치학대 합격을 시켜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을 모실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파미드랩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쿨비입니다. 저번 설명회를 통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초반에 좀 끊기는 현상이 좀 발생됐었는데 그렇죠. 오늘도 혹시나 중간에 잘 들리지 않거나 목소리가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채팅창으로 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설명의 순서를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해외 유학 국가 중에서 저희는 이제 미국을 선택하고 있는데 왜 과연 진짜 미국 유학이 가장 일단 한국 학생들, 한국 유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고 좋은 선택일까?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볼 때 미국의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교부터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이제 전공에 대한 미래 전망, 스템 계열, 그다음에 메디칼 계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대학 전공별 입학 방법과
저희가 제공하는 추천 대학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 보고 마지막으로 저희 판매들의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해외 유학 중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 국가를 선택할 때 미국 유학이 가장 유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예전에 이제 요즘엔 좀 덜하죠, 사실. 근데 이제 어 2010년대 정도까지는 이제 해외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요. 콜비 선생님, 그 질문을 하나 좀 드릴 건데, 선생님이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해외 유학 컨설팅, 특히 미국 쪽 관련돼서 해오셨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까지, 그때까지는 국내에서 이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의 어떤 해외 유학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네, 밤새 이야기에도 좀 부족할 정도로 제가 일을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정말 유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루에 SAT, 토플 수업하러 오는 학생만 하루에 1000명이 넘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학 붐이 생겨났었고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국내 입시에 또 외고에 포커스를 맞춘 시대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학생은 한 2010년까지 피크를 찍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 하향세를 가다가 한 2015년부터 좀 급격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교육 통계를 이렇게 분석해봐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 수가 2000년 초반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클래스당 45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 기점으로 26.2명으로 떨어졌으니까 아, 확연하게 그 떨어진 수치를 비교해 봐도 해외로 나가는 학생 수도 그만큼 떨어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또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문과를 졸업하고 들어온 선배 학생들, 특히 1990년대생부터 1995년대생까지 대기업 취직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 안 들어간 건 아닌데 상당히 문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후로 이제 굳이 유학을 가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점점 유학생 비율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콜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2010년대까지 그렇게 피크를 찍고 정점을 찍었다가 2010년대 이후로 뭐 학생 수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예 유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국내에서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 수가 요즘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 대학으로 이제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주로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아니면은 유학원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학을 떠나고 있죠. 특히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2, 3년 사이에 그 해외 의치학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문턱도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해외 특히 그 중에서도 의대나 치대보다 약대에 대해서 선택하고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고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이 3개국에 거의 몰려 있죠. 그렇게 이제 해외 유학을 결심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학원을 통해서 상담받고 이제 입학 지원 수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유학원들이 보면 이제 현재 학생의 학력이라든가 수준, 나이, 어떤 미래, 희망사항, 뭐 아니면은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다지 저희가 솔직히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판단한 것보다는 솔직히 뭐 유학원 쪽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유리한 대학들을 추천을 한다. 그리고 전공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은 좀 2차적으로 미뤄놨다. 이렇게 좀 보는 문제들이 있는 유학원들도 좀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유학을 위해서 국가나 학교 그리고 전공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될까? 저희들이 이제 저와 콜비 선생님이 판단하는 이 네 가지 기준, 이 부분을 보고 최종적으로 유학에 대한 국가와 학교 그리고 전공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첫 번째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의 나이, 학력, 학습 수준 상태를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생이 현재 국내 일반 고등학교 문과생이냐, 이과냐, 그리고 냉정하게 공부 수준이 부모님들이 본시는 그냥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할 거야,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공부에 대한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또 이제 그 학생이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하면은 뭐 미국계 국제학교냐, 영국계냐, IB냐, 아니면 뭐 AP 쪽 라인이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거고 학습 수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영국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학생의 경제적 수준 이런 부분도 꼭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를 결정할 때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다 아시죠? 그 전 세계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국가 중에 한 군데죠. 그래서 거의 미국이 뭐 원탑일 거라고 봐요. 학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미국의 의치학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의치학대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학비가 더더욱 더 부담스러우실 거다. 그래서 학비 때문에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큰일 난다.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학교 재학생 과정 분위기 이런 부분인데 이 세 번째는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너무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경향이 많고 1, 2번을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 3, 4번을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게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으로 유학을 결정했다라고 할 경우에 학교를 선택할 때 이제 단순히 학교 위치, 뭐 날씨, 기후, 뭐 여러 가지 어떤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학교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치안,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학교의 면학 분위기도 봐야 되고 재학생 때 커리큘럼이라든가 학교에서 유학생을 위해서 어떤 서포트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명문대를 할지라도 이거는 또 저희들의 하나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의치학대로 가는 학생들은 명문대를 할지라도 굳이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다른 의치학대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학교가 명문대고 랭킹이 높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일반 대학 BA나 BS나 스템 계열 가는 학생 말고 의치학대를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졸업 후에 취업을 미국에서 할 것이냐, 영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곧바로 한국으로 리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도 또 학교의 레벨이나 랭킹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홀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체적으로 뭐 잘 포인트를 찝어주신 것 같고요. 네 가지 다 중요한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학을 고려할 때는 이런 네 가지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준비한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이제 결국에는 해외 유학을 고려하고 준비할 때 가장 올바른 단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현재 학생의 수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적 상황 파악하고 그리고 학생이 희망하는 장래 직업 그리고 학생이 어느 부분에 유리하고 잘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하고 그리고 대학에서의 전공 그룹,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고 전공에 최적화된 유학 국가, 그 다음에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 전공보다는 예를 들면은 6번하고 5, 6번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 3, 4번, 4번을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콜비 선생님께서도 이제 과거에 유학 생활을 또 보내셨고 수많은 또 한국에 오셔서 국내 학생들을 또 유학본을 보내왔는데 이 순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네, 순서는 뭐 잘 맞게 짜주신 것 같고요. 솔직히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거,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하는 거, 이게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스텝 1은 조금 나중에 후로 이렇게 미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또 대학으로 입학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 학업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 메꿔야 이게 또 진학률이 또 높아지고 합격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텝 1부터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저희 오늘 설명회 초반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설명회는 그 마지막 슬라이드, 저희 이 PPT 슬라이드 넘어갈 때까지 각 슬라이드별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엔 채팅을 통해서 곧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이제 두세 개 아니면 한두 개 정도 그 채팅 질문 중에서 받아서 저하고 콜비 선생님께서 답변을 실시간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제 해외 유학 대상 국가 중에서 미국으로 전 세계에 있는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가장 많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는 거면 이건 미국의 이제 노동통계국 자료고요. 미국에 있는 그 전체 학생이 2021년 기준으로 대학원생 포함해서 1,900명이고 1,900만 명. 그 중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유학생이 91만 명이다. 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 그러면 이제 4.6%인데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유학생이 있던 숫자로만 생각해서 봤을 때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유학생들이 다 미국을 1순위로 선택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선진국이면서도 대학 수도 제일 많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취업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91만 명이라는 유학생들 중에서 이 비율을 보면은 91만 명 중에서 무려 76%가 아시안이다. 뭐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포함해서 전체가 아시안계고 뭐 아프리카, 라틴, 북아메리카도 있는데 유럽 쪽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을 가장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동아시아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 보면 이제 그 한국 학생들이 3만 9천 명 정도. 그래서 전체 아시안 중에서 동아시아 주로 이제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요쪽이 되는데 거의 이쪽이죠. 뭐 중국, 한국, 그다음에 대만이 일본보다 더 많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부분이 있고 한국 학생들이 4만 명 가까이 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전 세계 탑이지 않겠나. 한국 유학생들이 선택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에서 전공별로 전망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에 있는 아까 보셨던 그 전체 유학생들은 주로 어떤 계통의 전공들을 선택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중에 무려 53% 절반이 이 스템 계열과 헬스 프로페션 이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헬스 프로페션에 이제 그 약대, 치대, 의대, 수의대, 널싱 뭐 간호대부터 해서 PA, 피지시안 어시스턴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료, 의학, 메디칼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거의 절반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그 스템이라는 계열, 미국에서 가장 핫하고 취업도 가장 잘 된다는 스템 계열의 이제 뭐 엔지니어링, 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 학생들이 가장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보면 이 스템 계열 쪽으로 그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절반 또 역시 43%가 스템과 이 헬스 프로페션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결국은 스템과 이런 쪽에 집중한다는 거는 취업에 연관된 부분이 크겠죠. 아무래도 단순히 요즘에 예전 과거와 달리는 대학 졸업장뿐만 아니라 취업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리턴에서도 취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스템이라는 것,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스템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템이란 거는 이제 일종의 약자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이 네 과목, 네 과정 이 필드를 이제 줄여서 스템이라고 스템 계열, 스템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내에서도 유학생이 취업이 가장 가능한 그리고 가장 성장하는 직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글, 뭐 아니면 MS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터넷 기업들도 이 스템 계열에 있는 전공자들을 가장 우대하죠. 그리고 스템 전공자들은 대학 졸업 후에 최대 3년까지 OPT 신청도 가능하다. 이 OPT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OPT, CPT라는 것들이 있는데 OPT라는 거는 이제 옵셔널 프랙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미국의 F1 학생 비자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후에 아니면 학생일 때도 일을 공식적으로 못하죠. 페이를 받을 수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못하죠. 미국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생 비자에서 다음에 이제 H1B라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OPT를 통해서 학생 비자인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OP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PT라는 거는 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처럼 그 대학을 재학 중이면서도 최대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OPT. 근데 이 OPT를 가능한 전공은 스템 계열 전공 이런 부분 학생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CPT는 요 밑에 있죠. 파트타임 잡을 할 수 있다. 요 스템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정부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스템 계열의 전공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핫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런 전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스트로노미,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뭐 사이언스 전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요즘에 가장 핫하고 가장 뜨겁게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죠. 이런 과목들, 전공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그 성장 속도가 빠른 직업 잡이 잡 중에서 1, 2, 3, 5, 8, 10위가 다 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도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스템 계열의 전공을 한 학생들은 OPT를 통해서 3번, 3년간 취업을 문을 두들릴 수도 있고 또한 H1B 취업 비자도 가장 빨리 나온다. 취업 비자가. 또 취업 비자가 나온 다음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4차 산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학생들은 아마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정보통신기술 융합에서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그 SKT라든가 통신사들도 이런 부분들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이 4차 산업이 이제 미국에서 이 4차 산업에 연관된 직군들과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 미래가 가장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공들을 보자면 여기 인공지능 AI 요즘에 뭐 챗GPT부터 해가지고 AI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뭐 뜨겁게 논쟁도 있고 인기가 많죠.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 데이터 사이언스부터 로봇공학,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이런 전공들을 했을 경우엔 한국에 리턴을 해도 취업이 굉장히 잘 되겠죠. 또 현대자동차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신재생에너지, 사이버 보안,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 그리고 이제 스템 계열의 전공으로 학교에서 전공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곳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기 스템 계열의 추천 전공도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 13만 불, 9만, 12만, 15만 불짜리도 있고 8만 불짜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템 계열의 추천 전공입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게 돼 미국에서 취업을 하게 돼도 주목받는 직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만 불, 13만 불, 13만 불, 14만 불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이라든가 바이올로지,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이런 과목들, 이런 사이언티스트인데 이런 과목들은 이제 솔직히 한국에 있는 이과 계열에서 자연 계열 졸업을 해도 한국에서 바이올로지 아니면은 뭐 케미스트리를 전공해도 사실 학원 강사 이외에 그분들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마땅한 일자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괜찮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 그 미국 약대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미국 약대 설명회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만. 어,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약사 연봉 전 세계 탑이다. 그래서 기본 13만 불, 주당 50시간 정도 일하면 67만 불까지도 올라갑니다. 약사. 그 다음에 유학생도 취업이 준비만 한다면 가능하다. 약사 취업을 위한 준비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약대에서 충분히만 맞춰줄 수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미국 임상약사 부족해서 유학생도 취업이 가능하답니다. 취업이 너무 잘 된다라기보단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영주권, 시민권 없어도 취업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만큼 솔직히 백인들보단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취업 후 H1B 취업 비자 영주권 취득 용이하고 미국의 약사 시험 이것도 합격률 높고 한국을 리턴하면 한국 약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약사 전체 미국 약사의 60% 정도가 12, 13만 불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영국이나 한국에 비하면 2배, 3배, 3.5배까지 올라가죠. 차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약사로 어떤 돈을 벌겠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벌고 윤택한 삶을 사시려면 미국 약사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미국 약사 같은 경우에 취업에 대해서도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미국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 약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리테일 약국, 우리나라의 온누리 약국 같은 이제 소매 약국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CVS나 월그린 같은 약국에 들어가서 임상 약사로 활동하는 거고, 병원 약사로도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턴십을 거쳐서 펠로우십까지 가면 제약회사 약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학생을 잘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약대, 약사 프로세스를 좀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약대는 0 플러스 6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0 플러스 6이란 미국 약대라는 거는 사실 팜디라고 하고 대학원제입니다. 4년제 대학원. 대학원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학부를 거쳐와야죠. 미국의 대학교 학부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를 소위 이제 BS 아니면은 프리팜 트랙이라고 하는 학부를 거쳐서 이렇게 대학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전체가 6년 통합 학부와 대학원이 약대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처럼 이제 통합되어 있는 6년 통합 약대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9개 대학이 있죠, 미국에. 그 다음에 그냥 대학원제로만 운영되는 대학원이 약대가 있는데 여기 약대를 들어가기 위해선 이제 미국의 다른 대학교도 상관없이 학부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 2 플러스 4라는 게 어떤 고정돼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 2라는 거는 보통 프리팜 트랙으로 간 학생들이 보통 2라는 거고 3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고 4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피켓이라는 미국 약대 시험은 요즘에 다 대부분 이제 면제를 그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현재 고등학교 학생이 이번에 이제 졸업을 했다. 이번 졸업이라는 게 지금 고3이라면 내년 초에 졸업하겠죠. 그럼 우선 미국의 대학교 학부로 입학을 먼저 하고 나서 2학년 또는 3학년 때 약대를 가기 위한 조건을 만든 다음에 그때 이제 미국 약대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6년 통합 약대로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3학년 때부터 약대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메디칼, 덴탈, 베터리나리 그래서 의대, 치대, 수의대를 가는 학생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설명에는 이제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전용으로는 이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할게요. 뭐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사 연봉, 치과 의사 연봉, 수의사 연봉이 전 세계 탑이고 이것도 역시 그다음에 그 미국의 의대 전체 중에서 35%, 치대는 80%, 수의대는 90%의 대학에서 유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학생이 영주권, 시민권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확률은 좀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그 생각보다 합격률이 적지 않습니다. 의대는 좀 많이 적긴 하지만 치대나 수의대 유학생 지원자 중에 합격률 20% 정도. 수의사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망이 좋다. 그래서 가는 학부 어느 대학을 선택하실 것이냐 준비 전략에 따라 가능성이 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의대, 치대, 수의대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대, 치대, 수의대를 이렇게 보시면 어, 모두 다 완벽하게 대학원입니다. 4년제 대학원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 학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이 한국의 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했어도 미국의 학부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왜? 미국의 의대, 치대, 수의대는 한국에서 이수한 학점이나 과목이나 GPA를 거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일단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4년 4 플러스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 프로세스보다는 미국 유학생 입장에서 미국의 의대 입학 가능성이 있냐? 미국의 160개 의대 중에서 49개 정도 의대만 유학생을 받아주고 49개 의대 중에서 7% 정도의 인터내셔널 유학생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제일 클 것 같아요, 관심도가.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미국의 전체 의대에 5만 5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서 2만 2천 명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률 전체로 보면 41%. 나쁘지 않죠? 이거는 물론 백인부터 모든 학생을 다 포함한 숫자고요. 41%인데 이 중에서 유학생들은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한국 학생이 이제 533명이 합격했다. 이건 교포도 포함한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맨 밑에 여기 이제 유학생을 표현한 건데 1959명이 지원을 해서 314명이 합격했다. 16% 나쁘지 않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전체 5만 5천 명 중에서 314명이 합격한 거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보이지 않게 어퍼머티브 액션, 그래서 인종별 쿼터로 해가지고 한국 유학생이 아니라 유학생에 대한 티오를 보이지 않게 따로 빼놓습니다. 대부분이 의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들어갈 구멍은 똑같고 그 안에서 경쟁하는 건 같아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1959명이라는 이 지원자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미국의 대학교 학부 1학년 입학하게 되면 중압감과 걱정과 여러 가지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서 중간에 최종적으로 의대 지원하기도 전에 포기를 많이 하죠. 7, 80% 이상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서 요 314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결국은 뭐죠? 영주권, 시민권도 없는 전 세계 유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이라는 단어는 좀 안 맞을 것 같지만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대를 좀 볼게요. 치대 같은 경우에 치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개에서 7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45에서 50개 정도 치대가 유학생도 지원이 가능하고 역시 7% 정도 배정을 해놓는데
전체 치대 지원자 12,000명 중에서 매년 5,000명, 42% 합격합니다. 많죠. 의대보다 의대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중에서 유학생이 400명, 300명 정도 합격하는데 이 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아시안들이 전체 지원자도 제일 많고 백인에 이어서 그 다음에 합격률도 아시안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안 중에서 거의 꽤 많이 합격을 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이제 유학생도 의대보다 치대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의대죠. 수의대도 거의 미국에 있는 수의대 33개 중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학생을 받아주고 있고요. 연 9,000명 정도 지원해서 30% 2,800명 합격. 그중에서 유학생은 그중에서 약 300명 합격. 이 수의대도 의대나 치대보다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사실 높아요. 10%면 나쁘지 않죠. 가볼만 하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미국 대학 입학, 그리고 추천 대학을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비 선생님이 너무 심심하시죠? 이제 콜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이제 그 판매드랩에서 추천하는 이제 미국 대학 입학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이제 미국 대학 입학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이런 것들은 아실 거예요. SAT, 미국 대학에 입학할 때 미국식 수능이죠. SAT 성적, 토플, 에세이, EC라고 하는 건 이제 액티비티, 고등학교 때 수상 내역이라든가 어떤 뭐 활동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입학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오늘 설명의 취지 자체도 그렇고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원래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SAT를 준비하지 않았던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이번에 수능 본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크다 보니까 SAT 빼고 지금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토플 성적과 에세이만 갖고 입학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저희는 지금 오늘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학생이 좋은 SAT 성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뭐 다 필요 없죠 사실.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입학 방법은 특히 이 중에서 미국 약대하고 미국 치대에 꼭 입학하고 싶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것도 역시 SAT 없는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협약되어 있는 미국의 MCPHS 약대와 MCPHS 치대 프로그램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세 번째 어드미션이 이제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유학원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판매디 대비 협약되어 있는 학교. 그래서 이건 더 간단하죠. 에세이도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성적과 토플만 갖고 미국의 스템 계열이나 약대 수의대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어드미션 1, 그래서 첫 번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결국은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SAT나 고교 GPA, 토플, 에세이가 기본인데 이거 SAT 없이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요 세 가지만 갖고 지원할 수 있는데 그 학교가 또 미국의 하위권 대학이 아니라 전미 랭킹 52에서 최대 152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보시면 이 학교를 SAT 없이 들어갈 수 있어 정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꽤 높은 명문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들은 SA가 더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학교들을 이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학생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전미 랭킹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US 뉴스 월드 리포트나 포브스지에서 나오는 전미 랭킹 전 세계 대학 랭킹 보다 보면은 전미 랭킹 52, 102, 152 그런 학교는 너무 낮은 학교 아니야? 거의 최하위권 학교 아니야? 거기를 내가 나보고 가라고 해? 말이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 건 콜비 선생님 보실 때 이 전미 랭킹 52에서 152 학교에
미국 내에서 수준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좀 낮은 학교일까요? 랭킹 레벨이? 네, 일단 어, 미, 제가 대답하기 앞서서 부모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교의 종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대학교는 크게 카테고리가 네 가지로 나눠지고 그중에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합대학 여기에는 아이비리그 그리고 UC, 수니, 미네소타 주립대 우수한 아주 주립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을 저희는 이제 종합대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미국 내에서 조금 인기가 있는 대학들인데 지역을 총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웨스트, 미드웨스트, 노스, 사우스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당연히 초점은 학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석박사도 조금씩 지원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종합대학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리버럴 아트 컬리지라고 보통 학사만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컬리지가 있고 그래서 모든 네 가지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그 목표가 과연 미국 대학 종합대학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당연히 이제 순위도 중요할 것 같아요. 1위부터 50위권까지 잘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가면 너무 좋고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51위권부터 150위권 안에 입학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대학 안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그 학교들의 네임밸류들은 정말 우수한 학교들이 많고요. 솔직히 이제 US 랭킹이 이제 매번 연도마다 발표하는 그 순위들이 조금씩 매번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과 향후 뭐 석사 쪽도 이어서 공부를 계속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위 51위권부터 150위권 안에 학교들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어디인지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일종의 샘플처럼 실제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 말고도 몇 더 있는데 그래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학교들 위주로만 좀 뽑아봤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전미 랭킹 53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61위,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그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순위 스토니브로 뉴욕 주립대 58위, 그다음에 펜스테이트 62, 미시간 62, 72, 73위. 근데 이제 단순히 랭킹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교의 세부 내용을 보면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전미 약대 랭킹 3위예요. 그다음에 정보기술이나 아니면 여기 또 의대도 있습니다. 그 프라이머리 케어 쪽으로 해가지고 의대 랭킹 15위. 이런 학교를 SAT 없이 만약에 이런 그 스템 계열이라든가 약대,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의 약대를 가기 위해서 이 학교에 학부로 입학을 한다. 굉장히 유리해지죠. 이 학교에 약대를 들어갈게. 왜?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이 그 학교 약대나 의대, 치대 학교는 대부분이 그 학교의 학부생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려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안의 내용들 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특징 중에 보면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물리학 전미 랭킹 4위, 뭐 컴퓨터 사이언스 랭킹 3 전미 랭킹 31위 이렇게 이제 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스템 계열 아니면은 이런 것들 그 의치학대 관련된 전공들도 굉장히 강한 곳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들도 여기 보시면 그 럿거스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어 그 뉴저지가 아니라 뉴욕이긴 하지만 82위. 이게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 여기 의대 랭킹은 또 25위예요. 간호학도 있고 약대도 17위. 드렉셀 오리건부터 해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콜로라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 이제 여기도 의대 랭킹 의대가 있죠. 수의대가 있죠.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수의대 랭킹 14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수의대를 가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학교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수의대를 위한 그 애니멀 사이언스라는 전공을 선택한다든가 해서 이 학교에 수의대로 입학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콜비 선생님께 여기서 질문. 여기 이렇게 리스트업되어 있는 학교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SAT 한 몇 점 정도 수준으로 입학하는 학교들인가요? 보통. 실제로 딱 이렇게 몇 점 정도라고 커트라인을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공마다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전공들이 좀 상위권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마다 커트라인이 평균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가 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제 경험과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모두 스템 계열 전공은 확실히 문과보다는 평균 점수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름이 있고 좀 높은 대학들은 합격생들 평균 점수를 좀 분석해 보자면 리스트업 되어 있는 학교들 보통 이제 최저 1300점대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랭킹 1300대요. 네네 1300대. 종합 랭킹이 네, 1300 그리고 종합 랭킹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떨어지는 학교들은 1100점부터 또 1300대까지 안에서도 합격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풀이 뭐 의학 치대로 이제 진학을 원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SAT 점수는 조금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들 이렇게 뭐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약대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약대 중에 한 군데고 이 스토니브룩이라든가 아니면 버팔로 아니면 이제 여기 미시간 스테이트 이거 학교들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학교로 평가받는데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이제 우리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SAT 없이 입학할 수가 있나요? 우선은 이제 예전에도 여기 리스트업돼 있는 학교들도 스탠다이즈 테스트가 없어도 토플 점수만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코로나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스탠다이즈 테스트 스코어를 옵셔널 혹은 블라인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은 점수가 없어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 학생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SAT 점수가 좀 있어도 합격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토플 점수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SAT가 없는 대신에 토플과 에세이의 어떤 중요도가 더 높아졌겠네요. 그쵸? 네, 아무래도 이제 스탠다이즈 테스트가 빠지면은 또 다른 걸 봐야 되니까 결국엔 GPA를 보거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보거나 그리고 또 중요한 에세이, 편서, 토플 점수 이런 것들도 우수하게 준비를 잘 해두면 합격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이제 어드미션 두 번째 를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MCPHS 보스턴에 있는 MCPHS 대학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미국의 약대로서 가장 유명하고 약사 취업률 1위, 미국 약대 인기도 1위, 그다음에 미국 유일의 OPT 3년. 이게 여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텐데 미국에서 OPT 아까 말씀드렸죠. 옵셔널 프랙티스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학생 비자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없어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템 계열의 학생만 적용이 가능한데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약대를 위해서 약대 재학생이겠죠? 미국의 약대 재학생들은 이 OPT 적용이 안 됩니다.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MCPHS 재학생만 유일하게 OPT 3년을 받을 수 있다. 뭐 이거는 이제 미국 유학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로 그게 가능해? 엄청난 건데? 라고 생각하실 거 정도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에 이제 이 MCPHS는 학교 내에
100개가 넘는 의료, 의학, 약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프리덴탈, 치대를 가기 위한, 미국 치대를 가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학부에 있어요. 근데 매년 이 그 프리덴탈, MCPHS 프리덴탈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100% 미국 치대를 입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MCPHS 가기 위해선 콜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AT 없이 고등학교 내신, 토플, 에세이, 인터뷰만 갖고 약대, 신입학, 편입학 다 가능하고 이 치대 프로그램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CPHS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스턴에 위치해 있는데 미국에 거주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보스턴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안이라든가 어떤 치안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많은 뭐 하버드부터 해가지고 보스턴 유니버시티부터 해가지고 많은 대학들과 병원과 제약회사들이 다 몰려 있는 굉장히 그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CPHS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졸업생 연봉 1위, 이런 교육 환경, 유연한 편입학 제도, 취업률 최상위권, 그다음에 이제 이런 OPT 기회도 3번이나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그 직접 참여는 못 하셨는데 저희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MCPHS에서 이제 어드미션 오피서, 입학 사정관으로 일하고 계시는 앤드류 선생님께서 사전에 인사말을 올려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MCPHS 대학교 어드미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앤드류 팍이라고 합니다. 오늘 12월 16일 저희 한국 공식 파트너인 팜 메디랩의 미국 유학 박람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MCPHS 대학교는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메디컬 허브라고 불리는 롱우드 메디컬 앤 아카데믹 에리아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는 약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간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메이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대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 그 다음에 약사, 그리고 의대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공식 파트너인 팜메디랩을 통해서 잘 준비가 되어서 미국으로 진학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그 이제 그 어드미션 3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패스웨이 이 프로그램으로 입학이 가능한 대학들은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캔자스, 약대로 따지면은 이제 전미 약대 랭킹 24위, 그다음에 어번 그 엘레바마 쪽에 있죠. 이렇게 있고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 학교는 이제 석유 쪽하고 이쪽도 이제 스템이죠. 그리고 수의대로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와이오밍 여기는 약대가 있는데 이제 뭐 크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이제 그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서 저렴한 학비로 미국 약대 졸업까지 원하는 학생들은 좋겠죠. 그리고 이 학교는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UIC, 일리노이 주립대.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제 약대도 치대도 다 있고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 클리블랜드 스테이트, 퍼스픽. UOP는 많이 아실 거예요. 통합 치대로 유명하죠. 이제 이런 학교들을 갈 수 있는데 콜비 선생님이 보실 때 이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그냥 대략 미국 내에서 어떤 랭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보여지나요? 네,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 8개 중에 부모님들, 한국 학부모님들, 한국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학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캔자스라든지 그리고 어, 유타는 실제로 인천 송도국제대학교에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네. 아주 상당히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고요. 제너럴 랭킹도 상당히 높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UIC는 보통 의대, 치대, 약대를 꿈꾸는 학생들한테는 또 상당히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합 랭킹으로 따졌을 때도 이 학교들은 충분히
종합대학 랭킹 안에 한 150위권, 좀 뒤로 좀 처지면 180위권 안에 다 드는 학교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은 좀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캔자스나 유타 그리고 UIC 이런 학교들은 상당히 또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들이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충분히 취직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학교들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드미션 1, 어드미션 2보다 더 간단한 스펙만 있으면 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내신 4등급 이상, 토플 80 이상이면 이 학교들로 입학할 수 있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건 이 학교에서 단순히 졸업장을 따고 아니면 스템 계열로 가는 것보다는 의치학대를 가는 학생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아까 어드미션 1과 어드미션 2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의치학대나 아니면 스템 계열 더 좋은 학교, 뭐 아까 보셨던 미네소타라든가 아니면 버팔로라든가 순위 이런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에세이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미국의 상위권 약대를 가고 싶은 학생은 유니버시티 오브 캔사스로 가서 프리팜 트랙으로 갈 수 있다. 와이오밍에서 프리팜 약대를 가기 위한 학생들의 일종의 학부에서의 저기 준비 과정 프로그램이죠. 여기 클리블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이제 프리 덴탈 트랙이 있고 어번은 프리메드 의대를 가기 위한 프로그램 클리블랜드 프리벳 그다음에 어번에서 또 프리벳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은 오늘 그 지금 이 글로벌 패스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US 뉴스 글로벌 에듀케이션의 그 매니저님이 오늘 또 여기 인사말을 전에 보내주셨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Greetings from US News Global Education. My name is Mike Shubin, and I'm a program manager for USNGE covering the Asia Pacific region. First and foremost, congratulations on completing the CSAT. I'm sure you all did very well and are excited to apply to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USNGE works closely with PharmMedilab to provide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I'd like to provide a little more information about how we can support you in advance of the education fair PharmMedilab has organized for December 16th. USNGE is a collaboration between US News and World Report, a leader in US university rankings, and Shorelight, a US-based company that provides programs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a number of highly ranked US universities. At USNGE, we specialize in connect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se universities and providing information that will help them choose the school that's the best fit for their future goals. We also help US universities understand overseas education systems and environments to help them welcome international students. And we have a strong overall impact on the recruitment of students who are aiming to attend medical school or dental school, PharmD programs, and veterinary medicine programs. The schools that will participate in the fair on December 16th are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the University of Utah,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University of Wyoming, Auburn University, and Louisiana State University. All of these are excellent schools that offer great support and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re are staff on campus at each of these schools who provide support specifically for the students who enroll through the global programs that USNG represents, and they can help provide both academic and general guidance throughout your time at the school. If you're interested in pursuing your academic goals in the US, I strongly encourage you to attend PharmMedilab's fair on December 16th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these universities. I'm confident you'll be able to find a school that's an excellent fit for what you hope to accomplish in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and good luck. 네, 잘 보셨죠?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미국 대학 입학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입학 지원은 언제까지고 언제쯤에 최종 결과가 나오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홀비 선생님께서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되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대학 입학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regular decision, 공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에 나와 있는 얼리 액션 2가 있고요. 이게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의 하나가 얼리 디시전이 있는데요. 솔직히 얼리 액션과 디시전은 두 가지 모두 수시 전형입니다. 하지만 둘의 성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얼리 액션은 여러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고 다수 학교에 합격이 돼도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리 디시전은 한 군데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이 되면 무조건 그 학교에 진학을 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바인딩이라고 해서 묶여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서 지원할 때도 얼리 디시전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사인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리 디시전은 어, 지원을 하실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학교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거고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데드라인이 좀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얼리 액션 1은 데드라인이 한 11월 1일, 어, 발표는 한 보통 12월 중순 정도, 말까지도 이제 발표가 날 거고요. 얼리 액션 2는 이제 12월 1일이 데드라인, 그리고 발표는 1월 중순에서 말까지 정도. 빠르면 뭐 1월 중순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말까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레귤러 디시전은 3월 말쯤에 나는데 보통 4월 말까지 어느 대학으로 갈지 결정하고 그 학교의 디포짓까지 4월 말에 다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 게 있지만 그 위에 지금 설명드렸던 학교들은 보통 롤링이라 해서 대학교 입학 원서가 닫히지 않는 이상 계속 열어둡니다. 실제로 3, 4월, 하물며 어떤 대학들은 5월, 6월까지도 열어두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선착순처럼 마감될 때까지 열려져 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조기 마감되면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를 들면은 오늘 설명회를 듣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학교를 찾고 전공을 찾아서 지원을 미리 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의 마지막 판매딜의 프리미엄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여기 저희 판매딜의 프리미엄은 곧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 대학교 어드미션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 아니면 특성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우선은 이제 학생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것이 어, 제 일이기도 하고요. 판매들의 프리미엄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보통 이제 이 학교는 들어가기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학교 카운슬러나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딱 너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커트해서 말하기보다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주고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입학의 가능성을 최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지원 대학교 선정에도 연관성이 큽니다. 학생과 맞는 대학들을 파악을 해서 이상적인 대학 추천을 해주는 게 좋은 작업일 것 같고요. 대학교 선정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계적 케어입니다. 얼마만큼 이제 학생들에게 잘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해주느냐. 그리고 대학 진학은 또 학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원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저와 전문 에세이 에디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저번에 첫 설명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의 거울과도 같기 때문에 이제 미국 명문대는 에세이 합격과 불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세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 에세이가 나올 수 있게 저희 판매대 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그런 17년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맞춰드리는 게 저희 컨설팅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맞춤형이 좀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지금 이제 콜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전반적인 이 어드미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AT 혹시라도 이제는 AP, 토플, 에세이 그것 외에 뭐 지금 고등학교 내신 관리 그리고 일종의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선행학습이죠. 그래서 이런 선행학습, 비자 인터뷰까지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학생의 학력에 따라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걸 좀 볼게요. 우선 이제 학생이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2학년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이제 국제학교 11학년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GPA, SAT가 없다고 하면 이제 다른 것들을 관리를 또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국제학교 12학년 거의 지금 임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지원대학교 선정하고 토플 준비하고 입학 전 특히 의치학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입학 전 선행학습 사이언스 과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이 지도 그다음에 현재 국내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이런 학생들은 미국의 의치학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편입대학, 토플, 에세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판매디랩에서 모두 다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대학에 여기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 국내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중에서 미국의 대학교에 편입을 하고 싶다. 석사 과정이 아니라 이제 편입을 통해서 바첼러 학위를 더 좋은 학교에서 이제 취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편입에 대한 부분은 신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보다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미국 대학 편입은 좀 신입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변수는 좀 학점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학점 때문에 이제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거고요. 미국 대학 편입은 보통 이제 60 크레딧까지 인정해 주고 있고요. 1학년을 마치고 내가 이제 편입을 할 건지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대학교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들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편입하기 전에 최소한 1년의 대학 생활을 마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갑자기 편입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수로부터 추천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학년 1학기 정도 대학교 생활을 해보고 빨리 결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편입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좀 교수님들을 조금 조금씩 좀 가까이서 좀 친해지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까 신입이랑 좀 이렇게 비슷한 것도 있지만 편입은 그 스탠다이즈 테스트 점수가 없어도 크레딧 점수, GPA, 에세이, 선서만 가지고도 좋은 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좋은 대학교라면 어느 정도까지도 최대한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대략. 일단은 지금 이 파란색 국내 대학 재학생 중에서는 당연히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플로만 가지고는 좀 상위권 대학 진출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대학에서 지금 1학년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주립대학이라든지 사립대학을 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좋은 사립대학을 찾아서 지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내 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네이티브처럼 잘 하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플 점수, 에세이 점수를 가지고 한 중상위권 정도까지는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제
오늘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제 사전에 참석 신청을 하실 때 저희 설명회에서 특히 듣기 원하시는 정보들에 대해서 기재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구글 폼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듣기 원하시는 정보들 오늘 설명회에서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오늘 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추가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약대 졸업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영주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아까 이제 약대 섹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은 어떤 모 유학원에서는 영주권 시민권 없으면은 약대 졸업한다면 취업 100%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판메디의 그 소속 선생님들 중에서도 미국 약사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현재 다들 뭐 코네티컷이라든가 뉴욕에서 지금 CVS에서 그 클리니컬 파마시스트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다들 유학생입니다. 취업 잘하셔서 연봉 17, 18만 불 받고 계신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내 주위에 유학생 친구들 다 취업했다. 미국에서 유학생인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절대적으로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긴 하는데 오늘 이제 설명의 이제 시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판매드랩에서 그 전에 미국 약대 전용 설명회를 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현직 미국 약사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미국의 약사로서 취업을 하기에 성공하려면 미국 약대에서 GPA가 아니라 액티비티라고 하는 익스피리언스 경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경험이 충분히 있는 학생들만 미국의 이제 일종의 약국 뭐 시 대표라든가 누군가가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사실 뭐 솔직히 이거는 현실이죠. 백인들보단 나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못했던 학생들은 다 취업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약사로 취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네트워크와 인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개를 받고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만큼 약대를 다니는 동안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학생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미국 약대 목표로 학부 입학 전에 필요한 선행학습 과목과 공부를 알고 싶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긴 하는데 요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오렌지색 과목들이 미국 약대를 가기 위해서 학부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이수 과목들이에요.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 일반화학, 일반생물,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 쭉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죠. 교양 과목 다 뺀 겁니다. 교양 과목은 이제 잉글리시 라이팅이라든가 칼큘러스 1, 2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거쳐 가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2학년 마칠 때까지 다 끝내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3, 4학년 때까지 걸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약대를 지원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진다는 거죠. 프리팜 트랙으로 가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오렌지색 과목을 2학년 때까지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팜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이 암기 과목이긴 한데 이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암기 과목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미국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AP 과목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한국의 수능용 일반 화학 생물하고 다릅니다. 방향도 다르고 미국에서 배우는 내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지금 내년 가을에 미국의 약대를 위해서 프리팜이나 미국의 BS 학부로 입학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를 내년 가을 입학하기 전까지 반드시 맛배기가 아니라 제대로 심화된 선행학습을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왜? 약대를 가는 학생이나 의대, 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치대 가는 학생도 이 필수 이수 과목은 거의 똑같은데 이 오렌지색 과목 중에 이 젠캠, 젠바이오, 올가닉 케미스트리, 피직스 이 네 과목은 무조건 A 맞아야 됩니다. B나 C나 맞으면 최하위권 약대를 가시던가 의대, 치대를 가는 학생들은 의대, 치대 포기하시면 됩니다. B, C 나오면 포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든 계절 학기나 어떤 리테이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돼요. 1년짜리라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부터 필수 이수 과목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스템 계열, 미국의 공대를 가는 학생들도 이 캠하고 바이오는 똑같아요. 이거는 다 들어야 돼요. 이거는 사이언스, 그러니까는 모든 이공 계열, 자연 계열로 BS로 가는 학생 다 공통이라서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유학생에게 유리한 미국 프리팜 트랙이 따로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어떤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프리팜 트랙은 일반 BS 학부에 비하면 이제 그 TO를 되게 작게 뽑고 있기 때문에 프리팜들은 이제 보통 상위권 프리팜은 보통 거의 SAT가 있어야 되고 원래는 그래서 유학생에게 유리한 프리팜 트랙이 따로 있다. 이거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학이 유리한 스템 계열 또는 대학 또는 통합 의대 프로그램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콜비 선생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솔직히 미국 시민권자한테 뭐 유리한 스템 계열이나 통합 의대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거는 조금 의문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추려본다 그러면은 스템 학교가 좀 유리한 학교들은 우선 각 주에 살고 있는 명문 주립 대학교가 유리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각 주에 살고 있으면 그 주의 입학 배치율이 있기 때문에 각 주립의 탑스코어를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통합 의대 프로그램은 시민권자에겐 좀 더 선택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통합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15개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인 혹은 시민권자들에게는 총 41개의 대학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유리한 건 또 아니지만 각 학교들의 랭킹과 지역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그런 통합 대학교들을 본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이제 주립대로 뉴욕에 있는 쿠니, 조지아주에 있는 어거스트라, 뉴욕주에 있는 스토니브룩, 러커스, 그리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톨레도, 그리고 UC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UIC, 그리고 버지니아 커먼웰스 이런 학교들이 좀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 밖에 사립으로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트, 그리고 브라운, 홉스트라, 휴스턴에 있는 베일러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그 판메디랩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미국 대학 입학 목표로 이제 학생들 중에서 미국의 특히 약대나 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 전에 이런 학부 어드미션뿐만 아니라 학부 전에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이런 그 선행학습부터 대학교 GPA 관리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약대 재학생 과정과 약사 시험까지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대를 희망으로 하는 학생들도 이제 학부 어드미션, 나중에 의대 어드미션,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재학생 과정, 선행학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 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부분부터 선행학습, 대학교 재학생 과정, 치대 입학 진행 과정, 그리고 수의대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진정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콜비 선생님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현직 약사들, 퍼듀 나오신 분이나 뭐 영국 약사, 호주 약사분들도 계시고요. 일본 약사분들이나 뭐 그 분들도 계시고 미국의 노틀담 뭐 순이 약사님, 서울대 나오신 분들 이런 선생님들이 직접 현직 약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튜터링이라든가 멘토링을 해주고 계시고 현직 의사 이제 의대 나오신 분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MIT 나오신 분 여기 UIUC 뭐 피츠버그 존스 홉킨스 나오신 선생님들이 직접 저희 학생들을 다 관리를 하고 이제 챙겨주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설명회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설명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이제 학부모님들 또는 이제 학생들 중에서 사전에 설명에 들었으면 하는 내용들 대부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설명회 종료 후에 저희 판매드랩에서 무료로 1대1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방문 상담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비 선생님 오늘 설명에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선생님도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그다음에 추후에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학부모님들께서 오늘 좋은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갈 대학들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학생들의 자기 옷 색깔에 맞는 대학교를 찾기란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 안내드렸던 내용처럼 그런 유학 순서들을 잘 파악을 해주시고 준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시면 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그러시면 여기 그 아래 보이시는 그 카톡으로 알려주시고 1대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이라도 더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지 말고 대기하세요. 이 설명회 끝나고 제가 대기하면서 설명 추가로 콜비 선생님하고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